자, 갤럽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를 좀 살펴보면요. 23일부터 25일까지 이제 조사를 했고요. 1001명 조사했네요. 미디어 토마토 조사보다 더 박하게 나왔어요.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잘하고 있다가 24%, 잘못하고 있다가 65%로 나왔는데 지난주 갤럽 조사가 23%였잖아요. 근데 미디어 토마토 조사는 29.3으로 3%포인트가 올랐는데 지금 갤럽 조사는 1%포인트, 이거 사실 몰랐다고 말하기도 어렵죠, 1%포인트는. 그러니까 지난주 조사가 별로 차이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제 갤럽에서는 그 1%포인트 오른 거를 뭐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일단, 그렇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예. 일단은, 지난주에 그 최저치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의미라고 그렇죠. 해야 되죠. 그리고 네, 이게 24도 최저치잖아요, 사실. 네. 23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게 최저치가 됐지만, 이전에는 24가 최저치였잖아요. 그 이제 변화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건데, 네.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제 미디어 토마토 조사와 좀 차이가 있어 보이잖아요. 이제 네. 물론 조사 방법의 차이도 있지만, 그때는 이제 그 금요일 날 영수회담 발표하고, 그 기대감이 좀 있을 때였다가, 이번 주에 왜 또 변화가 없냐. 이번 주는 사실, 오늘 시점에서 보면 가장 큰 뉴스가 대통령 뉴스가 아니라, 네. 축구 올림픽 못 올라간 거. 그렇죠. 그거하고 그거하고 민희진하고 네. 방시혁 의장하고 네. 뉴진스가 다툰 게 네. 그게 가장 큰 관심사죠. 예, 그래서 이번 주에 원래 영수회담이 개최가 되고 거기서 네. 뭔가 진전된 얘기들이 나왔으면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었는데 사실 이번 주에 이렇다 할 만한 변화를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뭐 이슈가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이제 크게 일주일 단위로 보면 지난주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 변화될 게 없었다. 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청와대,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여론조사 담당 행정관으로 근무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도 갤럽이 매주 금요일 날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고 기사가 쫙 나왔는데 청와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 대통령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 갤럽 조사를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좀 의미 있게 받아들이나요? 아니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나요? 뭐 의미를 너무 많이 줄 수는 없고 네. 그렇다고 무시할 수는 없죠. 이제 이것도 굉장히 그 오랜 세월 동안 반복적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 나름의 이제 변화의 의미가 있는 거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이제 고민을 좀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지난번 그 갤럽 여론조사 결과 나왔을 때 일주일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결과보다 갤럽 여론조사 결과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 물론 제 뇌피셜입니다만 왜냐하면 총선 참패 직후에 국무회의에서 아무런 태도 변화가 없었거든요. 나는 잘한 게 없는데 잘했는데 하지만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이렇게 나오다가 갤럽 조사가 나온 다음에 부랴부랴 영수회담을 하겠다 이런 발표가 나오니까 제가 대통령이 이게 탄핵선, 개헌선은 지켰으니까 뭐 안심을 했다. 지난번보다 또 오히려 몇 석 늘어났으니까 뭐 선거결과는 나한테는 직접적인 타격은 없을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다가 여론조사가 23%가 나오고 이러다가 10%대로 내려가면 그건 아예 대두덕이 되니까 하야 움직임도 나올 수 있고 또 공무원들이 또 말을 안 들을 거 아니에요? 영도 안 쓰고 또 검찰이 죽은 권력 취급해갖고 등에서 칼을 꽂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여당 국민의힘에서 탈당 요구를 할 것이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을 공격하는 상황도 벌어질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대통령이 23%를 뭐 깜짝 놀래갖고 뭔가 태도 변화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갤럽의 결과라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이제 그 대통령실 안에서는 주기적으로 내지는 뭐 필요하면 더 뭐 매일도 여론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죠. 공표를 안 하고 자기들만 보는 거죠. 보는 건데 이 갤럽 조사에 반응을 했다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면 내부 조사 결과도 굉장히 안 좋았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청와대에서 자체 조사를 한 것도 갤럽만큼 안 좋았다. 안 좋았는데
이제 그건 공표가 안 되는 건데 갤럽은 이제 나름 신뢰도와 공신력이 좀 있는 회사에서 하는 그 조사 결과였는데 네. 이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취임 후 최저치 이렇게 네. 나오니까 이게 이제 틀린 결과는 아니다라는 걸 알고 심각하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죠. 근데 사실 언론도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태도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뭐 총선 전에는 그래도 어쨌든 좀 야당을 좀 더 비판하고 대통령을 감싸주려면 대통령이 불리한 건 보도를 잘 안 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조중동 같은 보수 언론들도 어느 순간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언제까지 계속 내가 이렇게 쉴드를 쳐줘야 돼? 약간 이런 판단을 하는데, 그런 판단하는데 지지율이 굉장히 큰 영향을 저는 미친다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 지지율이 20% 아래로 내려가 버리면 그때는 뭐 난파선에서 서로 침몰한 나무 서로 뛰어내리기 경쟁을 하던 그런 상황처럼 언론도 다 등을 돌리니까, 사실은 저는 지금 대통령 직무 수행평가 30%대에 있을 때만 해도 그냥 뭐 거기서 좀 떨어져서 20%에 잠깐 갔다 다시 올라오는 것과, 지금은 23, 4에서 여기서 만약에 10%대가 한 번이라도 조사가 나오면 저는 치명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일단 이번 조사 결과는 별로 인용은 많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도 최저치를 찍었다, 뭐 이렇게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많이 보도를 했는데 이번 주에 가장 큰 의미는 지난주 결과가 뭐 표본 오차나 이렇게 일시적으로 튄 게 아니다라는 걸 그렇죠. 오히려 이번 2주 주에 연속 확인을 시켜준 거죠. 지금 그래서 어쨌든 최저치에서 답보하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최저치에 묶여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미디어 토마토 조사하고 지금 갤럽 조사가 한 5%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24하고 29.3은 좀 다르거든요. 이제 척도 차이도 있고 ARS와 전화면접 조사 차이도 있습니다. 통상 ARS는 무응답 이게 굉장히 적고, 이제 갤럽은 척도가 잘한다, 못한다, 어느 쪽도 아니다,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데, 네. 이제 저기 두 개 보시면은 11% 이거 합치면 11이죠. 예, 긍정도 부정도 아니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ARS 조사, 미디어 토마토 조사 같은 경우에는 4점 척도를 하고 있고, 이제 어느 쪽도 아니다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모름 응답이 한 5% 정도 되기 때문에 뭐 그냥 이거는 두 조사의 숫자를 단순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 각 조사 회사에서 하고 있는 정기 조사의 추이를 보시는 게 중요하죠. 네. 지금 그 실시간 채팅창에 아까 제가 혼자 막 강의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혼자 막 떠드는데 너무 외로웠어요. 왜냐하면 실시간 채팅에 아무 글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조금 더 이야기하려다가 더 하면 큰일 나겠다 해서 제가 끊었는데, 지금 이제 실시간 채팅에 참여해 주신 분이 29분이 계신데 이양훈 효과라고 봐야 되나요? 조금 늘었어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실시간 채팅 글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이아윤 TV님, 커피 쓰다스님, 권재홍은 부사장까지 한 사람이 MBC 망쳐놨죠. 희망과 한숨님, 참 더러운 시민에. 커피 쓰다스님, 대나무 숲이 필요하다. 제가 지금 한 말이 너무 그런 천기를 누설한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신 건가요? 그런 뜻이겠죠?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네. 희망과 한숨님, 방송 3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거지 소멸되지 않은 거라고 김용민 의원이 말하던데, 방송 3법의 통과 가능성 있을까요? 있죠. 민주당하고 지금 야권 192석은 통과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국회에서 192석을 가진 22대 국회 당선인과 모여갖고 공동으로 그 집회를 했었잖아요. 거기서 이준석 대표도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시도하는 자는 절대반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절대반지를 가지려고 하면 멸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국회 통과는 되는데 지난번에 통과를 못 시켰어요. 통과를 못 시키고 이제 기간이 만료가 돼서 자동 폐기가 됐는데,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를 시킨다 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를 해버리면 소용이 없거든요. 200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희망과 한숨님 말씀처럼 국회 통과 가능성은 있는데, 대통령이 만약에 뭐 최상병 특검도 있고 김건희 특검도 있고
지금까지 13번인가 거부권을 행사했다잖아요, 지금. 뭐 중요한 법안들을 거의 다 거부. 예, 뭐 양곡법, 뭐 간호사법, 뭐 다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어서 세기도 힘든데, 뭐 13번 하나, 14번 하나, 15번 하나, 뭐 별 차이가 없어서. 이건 이제 총선 이전에는 뭐 그렇지만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타임.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면 최상병 특검은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걸 일단 놓고, 디폴트로 놓고 이제 생각을 하면, 여권에서 이탈표가 나와야지 제2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데, 최상병 특검법은 이미 여권에서도 만철수라든지 조경태라든지 21대 국회의원들이 5월 2일 날 표결한다고 하니까요. 뭐 저기 하태경 의원이라든지 지금 이런 분들이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1차에서부터 200표가 넘어서 가버리면 대통령이 이거 거부권 행사해봐야 안 되겠네 해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최상병 그리고 김건희 특검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워낙 볼드모트에 해당하는 내용이라서. 아무튼 이제 저희가 이제 대통령 지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산 넘어 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대로 10%대로 떨어질 일도 되게 굉장히 많고, 네. 뭐 반등할 가능성도 많고, 이거는 이제 중요한 우리 사이의 중요한 쟁점들, 이 법안에 대한 대통령실의 태도, 뭐 이런 실제로 어떻게 거부권 행사를 하냐 마냐 이런 것도 굉장히 관련이 있을 겁니다. 지금 박지원 이제 당선인이죠. 국회의원 당선인이 요즘 뭐 80이 되신 분이 굉장히 방송 출연을 젊은 사람보다 더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에너지가 되게 많으신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이분도 정치 구단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는 험한 꼴 안 당하려면 바뀌어야 된다,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험한 꼴이 뭘까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보셨잖아요. 그런 험한 꼴을 안 당하려면 바뀌어라. 그리고 그러면 박지원 당선인이 왜 그러면 험한 꼴 안 당하면 바뀌어라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나라를 지금 남은 임기 3년 동안 더 망쳐버리면 안 되니까 나라 그만 망치고 그래야지 본인도 험한 꼴을 안 당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방심위가 누구 보라고 지금 계속해서 누구 특정인 보라는 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윤 대통령을 위한 심의도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국민의힘을 위한 심의도 아닙니다. 그거는 특정인을 위한 것도 특정인에게 어필하려는 심의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방송 3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넘어오면 윤 대통령이 이걸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본인을 위해서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국민들이 이제 성향들이 있으시잖아요. 뭐, 보수 성향도 있고, 뭐 진보 성향도 있고, 그리고 뭐 지지하는 정당도 다 다르신데, 뭐, 평상시에는, 본인의 이제 지지하는 정당 쪽이나 이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안 하거나 이렇게 이제 태도가 갈리는데, 어느 순간이 넘어가면 말씀하신 대로 나라 걱정을 하게 돼 있어요. 네. 이러다가는 보수든 진보든 공통점이 이렇게 모아지는 때가 있어요. 네. 이러다가 나라가 큰일 나겠구나. 네. 그러면은 이제 단임제인 대통령을 지키는 것보다는 나라 지키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민심이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를테면 국민의힘 지지자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를 하더라도 방심이나 선방인의 이런 심의 결과에 대해서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할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저는 뭐 극우적이거나 아니면 뭐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갇혀 있는 그런 분들 외에는 저는 이거 보수가 봐도 너무 심하다. 이거는 정말 정부 여당에 도움이 안 되는 심의거든요. 그래서 우리 희망과 한숨님의 그 댓글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방송상법은 국회에 통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윤 대통령은 험한 꼴로 자기가 자초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방심위원하고 선방위원들이 지금 다음 자리를 노리고 이렇게 심의를 한다는 점을 보시진 않겠죠, 지금. 윤 대통령하고 윤 대통령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그분이 이걸 보신다면 아마 그만 좀 해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게 뭔가 박자가 잘 안 맞는 느낌이 드는 게, 이제 심의라는 거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걸리다 보니까 지금 시국은 이제 총선 결과가 나오고 다른 국면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심의 결과가 이제 막. 아니, 근데 있으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네. 임기가 5월 10일까지예요.
아니 물론 이제 말씀하신 그러니까 건 좋은데 이게 무슨 보도를 바로잡겠다 이런 게 아니라 네. 내가 여기서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보고 있어요?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 그런 생각이야 처음부터 계속 갖고 있을 수 있겠지만 아니, 그런데 이제 이게 좋아 보이지가 않겠죠. 왜냐면 야 지금 나도 나를 더 곤란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말을 하면 되잖아요. 아니 방심이가 지나치다 한마디만 하면 하루 이렇게 딱 납작할 텐데 지금 방심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정부 여당 그 대통령실에서 어떤 사인이 안 가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 있는 분들끼리 또 경쟁을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럴 수 그 중에서 누가 더 세게 지금 어필을 하는 충성 경쟁을 하는 그렇죠. 거죠. 경쟁을 하는 거죠 지금.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하신 거는 그 충성 경쟁을 하는데 과연 그걸 충성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에요. 아니게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은. 지금 KBS PD 출신인 국민의힘 추천으로 선방 심의위원회에 돼 있는 최철호 의원이 MBC 일기예보 1 보고 긴급 심의하자라고 한 분이 그분이거든요. 그런 걸 해서 기사에 최철호 위원이 긴급 안건으로 하자고 제안을 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 그분은 한 건 한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걸 어필을 하는 거죠, 이제. 예. 자,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거. 이게 지금 지난주 23에서 24로 올라갔다는 거고요, 이거는. 얼굴을 빼주셔야 돼요. 제 얼굴 때문에 가려져 있네. 네. 네. 제 얼굴을 빼주세요. 이쪽으로 옮기든. 자, 23에서 24로 지금 올라갔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1%포인트 차이니까 이제 똑같다고 보는 거고, 네. 그, 부정평가는 3%포인트 정도 줄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의 상황에서 크게 변한 게 없다. 그러니까, 그건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 지난주에 비해서 일을 더 잘하고 있다라고 할 만한 건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 조사는 사실은 영수회담 제안이 나오고 실무 협상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조사가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보면 화수목 조사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만 해도 제가 느끼기에 야 이거 이러다가 다음 주에도 못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네. 분위기까지 갔잖아요. 네. 민주당도 굉장히 압박을 했고 이제 오늘 아침에 민주당이 압박하다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통큰 결단을 해서 그냥 그래 그러면 대통령실이 말하는 대로 자기 형식으로 그냥 일단 만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만나기로 합의가 된 거잖아요. 자, 저는 궁금한 게 청와대에 근무하실 때 이제 조사 결과가 나오면 네. 이걸 대통령한테 누가 직접 보고를 하나요? 제가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네. 비서관이 하나요? 수석 비서관이 하나요? 누가 하나요? 이제 일단 제가 한 거는 비서관이 들고 아침에 이제 아침 회의가 있어요. 비서관들 네. 회의. 거기에서 그러니까 조사는 책임자를 그 하셨잖아요. 조사 결과가 이제 비서관들 회의에서 공유가 되고 네. 거기서 이제 대통령께서 꼭 아셔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그보다 높은 단계에서 이제 소수 분들이 대통령께 보고를 드립니다. 실장이나 수석급에서 그거는 그때부터 다를 수 있고 정부마다 좀 다르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하도 경로를 자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 여론조사 결과 낮게 나온 걸 만약에 누가 보고하러 들고 가면 또 경로를 하면 아니 조사가 왜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이렇게 경로를 해서 보고하기가 좀 두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아니요, 그러지는 제가 이제 건너건너 들은 얘기인데, 네. 그 지지도를 많이 신경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숫자니까, 네. 그걸 참모진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참모진들 뭐라고 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참고 자료로, 아니 근데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그 박정훈 대령이 그 업무 방해 혐의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해병대 이사단장 임성근 사단장을 그 입건하겠다 수사 대상으로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해서 이첩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 경로한 대상이 그 참모들한테 경로한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성질이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는 그냥 결과 자체를 갖고 뭐라고 할 수는 없고, 근데 결과가 나오게 된 원인이 참모진들이 홍보를 잘못했든, 정책을 잘못했든, 행동을 잘못했든, 했다면, 이제 그걸 뭐라고. 만약에 그렇다면 약간의 합리성은 있는 거죠. 근데
여론조사 결과가 낮게 나온 걸 보고 경로를 하면 저는 경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궁금해서. 그러니까 결과 자체에 대한 경로라기보다는 네. 결과가 그렇게 나오게 만든 거에 대한 경로. 아니 지금 보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 국무회의 때도 이야기했고 뭐 그 이후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제 다 국정과제는 다 만들어놨고 방향은 다 세워놨는데 이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잘못 전달되고 뭐 소통이 부족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지지도가 낮게 나오는 것도 나는 잘하고 있는데 뭔가 홍보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해서 낮게 나온다고 생각하면 경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제 여론조사는 뭐 특별한 정책을 입안하거나 이렇게 건의할 때 하는 여론조사는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시니까 뭐 안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정기적으로 하고 내부에서 하는 거든 뭐 외부에서 공표되는 거는 궁금해 하시니까 이거는 그냥 필수적인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가 전달이 안 된다거나 그걸 모르고 있다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네, 실시간 채팅 좀 살펴보겠습니다. 커피 쓰다스님, 권재홍이 사장으로 간다? 정규 편성 물 건너 갔다고 봐야죠. 이래도 하야 안 하네. 언론 힘내십시오. 어떤 언론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든 순뚱문양님, 모든 상식을 깨는 정부, 최악에 무감해지는 건가? 팀장님, 언론을 제대로 살려주세요. 동아투이, 세월호 등 이때를 잊지 말라고.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언론을 살리겠습니까? 저 하나 겨우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하용실님께서 민주당이 여당이 돼서라도 통과시킬 법이죠. 민주당이 진심이길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문동대 방송법 개정 안 한 거 화나요. 저도 이분 의견하고 똑같아요. 저는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무력화된 상태로 해서 다음 대선에 민주당에서 집권을 한다 쳐요? 안 바꿀 확률이 전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되면 안 바꿔도 되거든.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지금 지지를 못 받은 결국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집권하자마자 득달같이 했으면 되는데 그때는 적폐청산한다고 안 하고 있었거든요. 임기 후반에 하려고 하니까 조국을 첫 번째 법무장관으로 내세워서 그때 했으면 박상기 법무장관이 아니고 그때 법무장관을 내세워서 했으면 저는 가능했을 거라고 봐요. 집권 초기에 힘이 있으니까. 근데 집권 후반기에 그걸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되치기를 당해서 정권도 빼앗기고 추미애 지금 당선인 말에 의하면 쿠데타였다. 근데 추미애 당선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오마이뉴스에 나와서 자기는 쿠데타라고 봤는데 그때 청와대 라인에서 안에서 정무적 판단의 미스가 너무 많았고 두 번째 겁을 먹었다. 그리고 우왕좌왕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집권 후반기에 되니까 검찰이 일제히 항명하고 검찰총장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나오니까 겁을 먹은 거라고 이제 추미애 당선인은 그렇게 분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법도 지금 민주당이 지난번에 2020년 총선 때 압승했을 때 법을 통과시켰으면 될 일인데 왜 윤석열 대통령 바뀌고 그 법을 통과를 시키려고 하냐 이거죠. 예,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언급할 얘기는 굉장히 길어지고 또 추미애 당선인의 얘기는 점검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 얘기들입니다. 저는 뭐 제가 그래서 제 이야기라고 안 했잖아요. 근데 저는 믿고 계신 것 같이 얘기하죠. 아니 공감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게 팩트일까요? 예. 네. 그럼 뭐 아는 팩트 좀 이야기해 보세요. 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댓글로 청와대 계셨구나. 우리 이양훈 소장님이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 여론조사 담당 행정관으로 근무를 하셨다는 사실을 이제 막 알게 되셨군요. 그래서 제가 모시고 지금 이렇게 전문가로 모시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윤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권역별 긍정평가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역시 충청권에서 좀 상승을 했네요. 그렇죠. 지난번에 그 미디어 토마토 조사에서 충청권이 좀 올랐는데 이게 사실 큰 변화는 없다고 보는데 이제 그나마 여기에서도 충청권에서 조금 상승한 것처럼 보이죠. 뭐 다 표본오 차 이내긴 하지만 충청권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조사 자체의 표준의 문제도 있겠지만, 좀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비상시가 아니면 조금 관대해지시는. 그러면 그거 외에 지금 대구 경북에서 49에서 20으로 떨어졌거든요. 이거는 좀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서울도 많이, 서울은 더 떨어졌죠. 19예요, 19. 예, 예. 20 아래로 깨졌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여론을 서울이 선도한다. 라는 측면이 만약에 있다면 지금 서울이 20 아래로 내려갔다는 건 이거는 간과할 수 없는 어떤 하나의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이제 충청권 오른 거는 뭐 얘기를 했지만 이 조사에서 보면 갤럽에도 큰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은데 대구 경북하고 서울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네. 적어도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네. 아니 지금 49에서 떨어졌어요. 49에서 35에서 20으로 떨어졌어요. 네. 지금. 근데 이제 대구 경북에 계신 분들이 국민의힘을 다 그 후보를 당선을 시키셨지만 네. 지금의 어떻게 보면 그 보수 진영이나 국민의힘 쪽의 위기 상황을 대통령이 잘 대처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고 별로 그렇게 칭찬해 줄 만한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닌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서울이 39, 27에서 19로 떨어졌는데 서울이 지금 1000명 조사했으니까 몇 명 정도 되나요? 1000명 중에서 180명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됩니다. 180명 정도 샘플이 되면 이게 유의한 분석이 가능한가요? 27에서 아니요, 19.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는 표본오차 이내긴 하지만 네. 이제 우리가 그 추이를 보면 계속 하강세라고 그냥 볼 수는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다른 지역들을 보면 약간 뭐 평평해지거나 네,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이제 통상인데 여기만 지금 내려. 그래서 제가 대구 경북하고 서울을 두껍게 해놓은 이유가 네. 이 지역들은 아까 이제 대구 경북은 말씀을 드렸고 서울은 좀 더 빠르잖아요. 이런 상황에 대한 이해나 그렇죠. 여론 오피니언 리더도 예. 많이 여기 밀집돼 있고. 그래서 이분들은 그 화수목 보시면서 이거 뭐 정말 진척되는 게 없구나. 네. 그래서 더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계신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다음 주 조사 결과를 좀 봐야 되겠어요. 서울이 계속 이렇게 낮은 상태를 유지하는 가운데 사실은 이번 그 선거 결과를 보면 서울에는 한 4, 5%포인트로 졌는데 경기도에서 한 10%포인트 졌거든요. 평균적으로 국민의힘이. 그래서 야성이 경기도가 더 세다. 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어쨌든 인천 경기보다 뭐 유의미한 차이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 인천 경기는 어쨌든 좀 올라갔는데 여기는 더 떨어지는 게 나타났으니까. 그러니까 과거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굉장히 낮아질 때는 이게 그 정당 지지하고는 조금 다르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서울에서 국민의힘 지지가 줄어들어서 저러느냐? 그건 아니죠. 아닌 거죠. 그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벌써 그러면 유권자들, 아까 일반 시민들도 대통령과 여당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지금 보니까 이번에 국힘 아니면 뭐 잘 좀 해라 제발. 잘 좀 해라. 보듬기보다는 채찍을. 자, 이념 성향별로 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념 성향은 저는 보수는 완전히 똑같죠. 45, 네. 45 이렇게 되는데 보수는 똑같고. 예, 중도랑 뭐 진보는 워낙 낮았기 때문에 네. 저건 뭐 큰 의미는 없다. 없고, 근데 보수에서는 브레이크는 걸렸다. 더 올라가지 않는다. 아니, 더 떨어지지 않는다. 더 떨어지지 않는다. 네. 그렇다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있죠. 예. 네. 그러면 이 추세가 만약에 고착화되면 대통령은 23, 24에 갇혀갖고 거기서 이제. 그래서 이제 당장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영수회담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그냥 두 분이 사진만 찍고 차 한 잔 마시고 그냥 헤어져 버리고 뭐 네. 하면은 또 그냥 이 상태보다 좋아지기가 쉽지 않을 거고 뭐 합의문도 발표를 한다 그래요. 자유형식으로 얘기한다고 하는데 뭐 이렇다 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합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네. 공개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 중에서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잘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예요. 나머지는 잘 알지만 말을 안 해. 근데 이준석 대표는 잘 안다고 하면서 맨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의제에 대해서 합의 없이 가니까 아 그렇게 가면 아무것도 합의 못하고 온다. 윤석열은 내가 상대해봐서 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저도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어제 이제 이번 주말에 하는 미디어 토마토 조사 질문을 뭘 할까 회의를 했었는데, 네. 어제 분위기는 이게, 민주당이 이제 구체적인 의제, 성과 있는 회담을 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청와대에서는 그냥 일단 만나야지 왜 자꾸 그러냐.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서 국민 여론이 어떤 거 물어보고 싶었는데, 뭐 다른 거에 물려서 뺐어요. 근데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이게, 양쪽이 주장이 팽팽해서, 다음 주에도 못 만날 것 같은 분위기였기 때문에 했는데, 그러다가 또 갑자기 이제 또 오늘, 날짜가 잡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이준석 대표 말대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구체적인 의제 자체를 정하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나 윤석열 대통령의 성격상 만나면 그냥 얘기를 점점 빼면서, 안 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 할 얘기들을 다 하겠죠. 이준석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자기가 겪어본 이야기를 계속 하고 다니거든요. 태도가 돌변한다. 말이 180도 바뀐다. 노영민 실장도 그랬어요. 검찰총장 후보 면접할 때 검찰개혁에 가장 적극적인 사람이 윤석열 당시 후보였는데 총장이 되자마자 180도 입장을 바꿨다. 뭐 이렇게 증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 똑같은 말을 했고. 좀 신뢰할 수 없는 대화 상대네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이준석이 그래서 참모들끼리 의제에 합의돼서 그냥 두 사람은 거기에 추임만 하면 된다. 그래야 성과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어렵었겠죠. 네. 그게 가려면. 네, 알겠습니다. 미디어 토마토 질문지가 다 만들어졌나요? 네. 그러면 언론 개혁법, 언론 관련 3법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한번 다음번에 물어보시면 어때요? 지난번 최상검 특검은 3분의 2가 찬성하는 걸로 조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제 미디어 토마토 조사는 자체 조사가 아니라 뉴스 토마토 의뢰를 받아서 해서 제가 건의는 했는데. 예. 어제 그래도 건의는 하나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ARS 조사는 또 질문을 많이 할 수 없어서. 네, 알겠습니다. 관찰을 못 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자, 실시간 채팅창을 보면요. 자기가 못해놓고 여론조사 탓하는 제가 탓한다는 걸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혹시 그러지 않을까 예상을 해본다는 이야기였고, 제가 확인된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네. 언론이 절대 반지라고 하나 봐요. 어떤 당이든. 언론이 중요하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명박 정부 때, 당시 한나라당이죠. 청와대와 한나라당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일본의 자민당이 어떻게 저렇게 50년 넘게 집권을 하느냐. 민주당한테 잠깐 한 2, 3년 뺏겼다가 다시 찾아왔잖아요. 거기 보면 두 가지가 우리랑 다른 점이 있는데 거기는 다 보수예요. 그러니까 산케이는 극우라고 하죠. 근데 거기서 제일 많이 팔리는 요미우리, 마이니치 다 보수거든요. 아사히가 그나마 조금 진보인데 거기는 보수 일변도 그다음에 일본 기자들은 정권의 이익과 국익을 동일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를 공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본하고 제가 볼 때는 일본 국민과 한국 국민의 가장 큰 차이가 저희는 우리나라는 촛불 집회도 여러 번 했잖아요. 네. 지금도 일부 하고 있지만 일본은 촛불 집회 같은 게 일어나기 하긴 하는데 작게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일부만 하지 우리나라처럼 몇만 명씩 모여가지고 그렇게는 이런 일은 일어나기 힘든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MB 정부 때 정부 여당에서 미디어법을 통과시켜서 방송만 항구적으로, 그러니까 조중동, 매경이 지금 종편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만 항구적으로 얻으면 우리도 일본 자민당 모델로 간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만큼 언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지금 KBS, YTN 이거 보면 왜 이렇게 무리하게 이렇게 하나 싶을 정도로 하거든요. 옛날에 MB 때도 정현주 사장 쫓아낼 때 경찰이 투입해갖고 끌어내고 막 굉장히 무리수를 둬가면서 이사가 KBS
이사 됐다고 플래카드 걸었어요. 동의대에서. 아, 우리 학교에서 교수님이 KBS 이사가 되셨으니까 너무너무 축하하며 플래카드를 걸었는 그 대학이 이사가 돼서 수업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돼서 교수직에서 해임을 해서 그걸 핑계로 KBS 이사에 해임하면서 그 이사를 보궐로 채워넣을 때 정부 여당 측으로 채워넣었고 그렇게 해임을 한 거거든요. 너무나 무리한 해임이었고 나중에 법원에서 다 복직 판결하고 다 무효 판결 다 났지만 되돌릴 수 없는 일이죠. 그만큼 그러니까 언론을 장악해서 여론을 잡는 게 정권을 획득하고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절대적이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일본 모델을 만들려고 한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있었다면 그거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일본 국민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겪어봤지만 언론이 장악되지도 않고 언론을 장악했다고 해서 국민들이 무조건 그 장악된 언론에 따라가고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언론은 장악됩니다. 아니, 언론은 중요하죠. 언론은 장악돼요. 국민이 장악이 안 될 수 있어도 언론은 장악이 됩니다. 그리고 언론이 장악되면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네. 근데 그것도 좀 더 다시 구원을 하면 언론사가 장악될 수는 있는데 언론이 장악될 수는 없어요. 근데 언론사하고 언론을 구분하는 게 사실은 좀 생각이 달라요.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 부정평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디자이너가 제가 준 걸 이 동그라미가 안 나오네. 네, 이 동그라미인데 제가 이거 말고 표를 이게 너무 이하우 소장님 글씨를 작게 써갖고 읽을 수가 없어갖고 제가 아까 표를 잘라달라고 나왔네요. 그럼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까요? 대통령 부정평가 이유 가장 높은 게 경제, 민생, 물가, 그다음 소통 미흡, 독단적, 일방적, 통합 협치 부족, 의대 정원 확대, 경험 자질 부족, 무능함. 여기서부터 이런 순서로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난주에 비하면 경제, 민생, 물가가 3%포인트 올랐어요. 그래서 제일 많은 21%인데 이제 제가 이렇게 선을 그려가지고 30%라고 한 게 뭐예요? 이게 같은 속성인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민생 문제가 크게 한 축이 있고 나머지를 보시면 소통 미흡, 독단적 일반적, 협치 통합 부족, 지금부터 이거는 다 통치 스타일에 대한 거예요. 네. 구체적인 정책이 아닌 거죠. 네, 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이 좀 소통도 하고 좀 남의 얘기도 듣고 그게 이제 독단적이 아니면 남의 얘기 들으면 독단적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남의 얘기를 듣고 같이 하다 보면 소통하다 보면 통합 협치가 되는 건데 이게 다 같은 속성인 거죠. 표현은 다 다르지만 그래서 이제 그걸 다 묶어보면 30%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국정 기조도 바꿔야 되고, 그 이제 정책의 이야기죠. 두 번째 스타일을 바꾸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국정을 운영하는 태도와 자세, 이게 이제 큰 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서민의 삶의 가장 큰 문제, 경제 민생을 좀 어떻게 좋게 해줘라. 이 두 가지 큰 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게 대통령이 브리핑룸에 나타나서 막 웃으면서 자, 질문 없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대통령의 스타일이 바뀐 거라고 볼 수는 없죠. 대통령의 그렇죠. 진짜 태도나 스타일이 바뀌었다는 거는 이번에 영수회담에서 어떤 합의를 하느냐, 그 다음에 최상병 특검이 5월 2일 날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 거부권 행사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리고 총리를 누구를 안 치느냐, 이런 것들이 진정한 태도의 변화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보면, 자, 정진석 비서실장을 임명한 게 과연 국정 기조나 태도의 변화를 보인 것이냐,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친윤 핵심이라고 하는 이철규 의원이 사실상 거의 단독으로 지금 출마해서 원내대표가 되는 것처럼 돼 있는데, 그게 용산과의 소통을 위해서 이철규 의원이 적임자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아니 인사에서 하나도 안 바뀌고 만약 정책도 최상병 특검도 안 바꾸고 하면 사실은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아직 바뀐 게 없기 때문에 국민들도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지지도가 답보 상태에 20% 초반에 답보 상태에 있는 거고, 월요일을 만나서 뭘 합의할 수 있을까 이게 참 궁금해요. 그런데 미디어 토마토 조사가 네, 토요일 조사예요? 네, 토요일 조사. 그럼 월요일 날 그러면 그 영수회담은 전혀 반영이 안 반영이 돼요. 안 되죠. 그럼 다음 주에는 할 필요 없겠네요. 그렇죠. 미디어 토마토 조사. 갤럽 조사까지 나올 맞습니다. 때까지 그래서 기다려서 영수회담 결과가 어떤 식으로인지 월요일 날 뭐 늦게라도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갤럽 조사. 갤럽이 화수목 조사 화수목이니까. 다 반영이 돼서 다음 주에도 갤럽 조사 위주로 금요일 날 알겠습니다. 될 것 같아요. 네.